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자, 저는 경제야 시장의 박정호입니다. 우리 경제야 시장 이제 뭐 회차를 거듭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 채널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생각이구나. 한탕주의가 만연한 프로그램이구나. 야, 그래서 오늘도 저희 한탕주의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저의 버디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MBC 라디오 진행하는 곳에 또 공동 진행자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주 같이 방송도 하고 있는 행복자산관리소의 소장님이신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이 시간에 이 텐션 뭔데? 잠이 깨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가서 자야 되는데. 아니 나는 뭐 끌려왔다 치고 댁은 어떻게 왔어? 저도 거의 뭐 끌려왔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우리 작가님 진짜 여기 한번 출연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 바쁜 사람들을 다 이 시간대 묶어놓을 수 있는 이 저력은 와 이게 뭐야?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핑계댈 게 피곤하다는 핑계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 작가계의 인맥 뭐랄까요? 갑부 이승훈 작가님 덕분에 이런 쟁쟁한 분들을 오늘 모시게 됐는데.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아마 우리 송경제 상담소 진행자시니까 누구보다도 필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고민들, 관심사항들 제일 많이 취합하게 되는데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이 부동산, 주식, 정기 예적금과 같은 금융상품, 그다음에 코인 어디가 제일 많아요? 부동산. 요즘에 단연코 부동산이 많습니다. 비중이 어때요? 거의 한 70% 이상? 이야. 근데 문제는 부동산에 어디를 뭐 투자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 질문의 99%는 임대차 계약의 문제. 계약갱신 요구권, 뭐 흔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호한 경우 이거 해당되나요? 세입자가 이러는데 저는 어떡하나요? 임대인의 고민. 집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떡하나요? 임차인의 고민. 이게 진짜 그냥 뭐 거의 전체 질문의 70% 그중 부동산 그리고 그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질문 중에 99%가 다 이 질문이에요. 그렇구나. 이거 큰일 났네. 우리는 뭔가 한탕주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탕주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세입자가 아무래도 의뢰 입장에 있으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 불쌍한 임대인분들도 계세요. 세입자분을 잘못 만나서 이 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응용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 못 나갑니다. 하면서 억울하시면 소송을 하세요. 명도 소송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과 달라지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가불관계라는 건 없구나. 이거 재밌네. 그럼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분명 내가 집주인이야. 그래서 누구를 임대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못 나가겠대. 대표적으로 못 나가겠다고 한 사람도 그냥 무작정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자, 집주인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만기가 얼추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사 가려는 이 집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1년밖에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와서 사세요 해가지고 세입자를 들였어요. 그래서 계약서는 1년으로 썼습니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그 최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1년 만기가 끝나갈 때 이거는 무효다. 이 계약은 2년입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게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주는 기간이니까. 2년이니까. 그래서 이 집주인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어쩔 수 없이 1년만 사정을 얘기해서 연장을 하고 이제 집을 비워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거절할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세입자가 저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라고 해도 집주인이 저 이제 여기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세입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나 모르겠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명도 소송해라. 근데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이건 집주인이 이깁니다. 문제는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요.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하고 뭐하고 그 비용 같은 거를 물어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비용도 네. 어떤 비용이 드냐면 뭐 소송에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공탁을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에 대한 뭐 지연이잖아 이런 것들을 청구하기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세입자가 악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네. 저희가 월세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 싼 월세로 2년을 주장하고 다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몰라 배째라 이래 버리니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언제까지 여기 계약을 연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집에 또 집주인도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맞물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안 주신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고 방송을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소송 외에는 답이 없나요라고 하는데 네. 이거 소송에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봤자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법의 허점이고 맹점인데 이걸 또 악용하시려는 분이 계시려나 설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부터 1년짜리 계약은 없다. 없고 세입자가 원하면 이건 무조건 2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네. 뭐 임대인 입장에서도 조금 야 이건 너무 집주인 너무 심한데 네.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만한 뭐 보편적인 얘기들이고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서 그게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불쌍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이런 제가 황당한 상상을 하게 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아파트에 누구 임대를 줬어요. 네. 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가 살 거니 나와 달라. 기간과 상관없이 2년이든 3년이든.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난 못 나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계속 점유한다 보면 그 명도 소송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명도 소송을 하면 누가 와서 그 경찰이 와서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 나가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고 결과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강제로 이제 끌어내거나 하는 집행은 할 수는 있죠. 그 네. 근거로. 네. 그런데 이제 명도 소송이라는 건 서로 주장이 대립하니까 누구가 맞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손을 들어주는 거고 네. 결국은 당연히 이건 집주인 손을 들어주죠. 네. 그런데 집주인 손을 들어주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강제 집행을 할 것이냐. 우리가 뭐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그 명도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때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 그걸 근거로 이제 이사비라도 드릴 테니까 어차피 집행하는 비용 비싸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 해가지고 막 또 시간 끄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 이 세입자분께 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주셔라.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하나 방송 얻었네. 여러분 이사비 버는 방법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버티세요. 근데 그러면 아니. 이사비라도 드릴 테니까 아니, 제발 나가달라. 이거는 끝까지 가게 되면 명도 소송해가지고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는 기간 동안 안 비워준 네. 거니까 소송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부담을 다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거는 답답하구나. 악용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그래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거는 안 되고 만약에 지금- 거기서 네. 강제 집행이라는 것도 그러면 내가 자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집행관을 쓰죠. 아. 그래서 집행관을 쓰게 되죠. 그 자력으로 한다면 그것조차도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집행관이라는 건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준 공무원 신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법원에서 이제 선임한 사람들이니까 별도 내가 무슨 용역 사다가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 집행관들은 그래도 뭐가 좀 있겠네. 글쎄요. 저도 실제로 집행관 분들을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경매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도 막 한 네. 10년 이상 하신 분도 집행관들이신데 차라리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가서 지금 화면에 두 분이 안 이 정도 잡히는데 두 분 데려가면 명도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제가 내일 가서 비울게요. 협박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선한 인상을 지으시면서 그게 더 그래도 뭐 무섭나? 과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로 푸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렇죠. 과일 이렇게 드리면서 담배 이렇게 끄면서 네. 언제 나가시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분쟁이 되게 많은데 법대로 하고 법까지 가려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건 합의고 네. 합의가 안 될 때 이제 법원까지 가는 건데 네. 이 합의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든다고 생각하더라도 기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냥 이사 비용 빨리 챙겨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이런 임대차 관련해서 또 고민 상담한 것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게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임대인들이 아셔야 될 부분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건
계약 만기가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요 사이입니다. 네.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라든가 계약갱신 청구를 쓸 수 있는 요 기간. 만약에 세입자가 저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여기 2년 살래요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거주할 겁니다. 네. 라는 사유로는 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집을 팔 계획이에요. 네. 이 계약 기간이 만기되는 요 날짜를 잔금일로 해가지고 집을 팔 계획이다. 네. 그러면 집을 팔려는 이 집주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내가 살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새롭게 이 집을 사는 사람은 그럼 거절할 수가 있냐? 그 사람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들어있는 집주인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를 썼어요. 매매 계약서를. 이제 앞으로 미래의 집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여기 들어와 살 거니까 거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의 증기를 오롯이 승계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계약서만 쓴 사람. 계약이라는 건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을 만약에 세입자가 껴있는 집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네. 그런데 마침 그 시점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다. 네.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 치를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새로운 집주인들, 매수인들은 네. 못 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살아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한 번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못해요 거절을. 근데 뭐 대법원 판례에서 새로운 집주인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 그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바뀐 경우 요 경우에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딱 그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실질적인 집주인이 누구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뭐가 맞니 아니니 가면 분쟁으로 가면 또 길어지는 건데 어쨌든 요때 잔금 처리하시는 집주인은 집주인 아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 거절 못한다. 이거 분쟁이 꽤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야, 이것도 들어가면 끝이 없네요. 또 없습니다.